일론 머스크가 F-35는 멍청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방산 전문가들이 좀 비웃었어요. 치퍼 패스터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돼야 된다. 패스터, 빨리 만들려면 뭐냐면 모듈 방식이 돼야 돼요. 방산을 위해서 특화된 물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물체를 모듈로서 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편대를 이뤄서 날아갈 때 인간이 조정하는 건 한 대만 있고 발킨이라든지 안드리를 만드는 제트 무인 드론이 같이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편대를 이루는 건데, 이 드론의 가격은 F-35의 100분의 1 가격. 팔란티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3년인가 2004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9.11 사건 이후에 CIA가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피터 틸이 공동 창업자로 나섰고, 또 지금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같이 공동 창업으로 있었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필요하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테러리스트를 찾아낸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는데 팔란티어가 기여를 했죠. 그리고 또는 금융사기를 찾아낸다든지, 또는 불법 이민자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 부분에서 이 기술력들을 키워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여러분, 온톨로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톨로지는 쉽게 얘기해서 각각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관계를 얘기해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내가 분석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불법 이민자를 잡아내려고 한다, 또는 금융사기를 찾아내려고 한다, 또는 지금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북한 군들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한다,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의 의미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간의 관계들을 제대로 설정해서 목표에 맞게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데이터로. 이 불투명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명쾌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온톨로지 기술이라는데, 이거는 엄청난 누적 효과, 즉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학습 효과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데이터 속에서 학습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요.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이 방법론을 썼지만 이 학습 효과가 높지가 않았어요. 이 학습 효과가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 달 내에 팔란티어 대표가 젤렌스키를 만나러 들어가서 무상으로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기술력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나는 전방에서뿐만 아니라 후방, 즉 후방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학교는 운영돼야 되는 거고, 버스는 다녀야 되고, 여기까지 다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술적 진화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워룸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작전실이죠. 우리가 작전실 하면 장교들이 있고 별들이 있고 막 스타들이 앉아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본부인데, 지금도 많은 지휘본부는 20-30명, 50명, 100명이 있습니다만 팔란티어 작전본부는 2명만 들어가면 돼요. 모든 데이터들을 중간에서, 예를 들면 레이더 데이터, 또는 열감지 센서 데이터, 또는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데이터도 의미 분석을 해줘. 목표에 맞는 의미 분석, 저기에 찍혀있는 저 러시아 탱크가 어디로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전체가 분석이 되면서, 그리고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 탱크 부대가 발견된 탱크 부대는 이동 중이다, 아니면 내부 훈련 중이다,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갈 확률이 70%, 속도는 얼마나 이동할 것이다, 그럼 드론 공격을 통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이루어져서 작전을 수행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이 거버먼트, 즉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고담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건 누구냐? 기업을 위한 거예요. 기업도 공급망에서 올라오는 벤더들이 하고 있는 생산량의 공정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신제품의 지금 현재 판매량들을 판단해서 재고가 언제쯤 바닥이 날 것인지를 판단하고, 또 소비자들의 트렌드, 경쟁 업체의 판매량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몇 월쯤에는 신상품을 반드시 내야 되구나, 아니다, 우리의 재고량들이 줄이기 위해서는 신상품의 출현 시기를 늦추고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즉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의 서비스 이름이 이제 파운더리라는 서비스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즉 데이터 분석과 이것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패턴화해서 의미를 그러니까 패턴들을 찾아내서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경찰 당국들, 국방 당국들, 안보 당국들, 이런 부분에서도 팔란티어 기술을 쓰고 있지만 기업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팔란티어에 있어서 대단히 유의미한 매출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아까 학습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만들어야지. 만들려면요, 이거는 온톨로지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한 트라이얼 에러가 필요합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벌써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만큼의 학습 효과, 트라이얼 에러를 쌓아냈는데, 처기 시작한 업체들 여기까지 쌓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가 없습니다, 거의.
팔란티어에.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정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버먼트에서 이러한 국방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또는 금융이라든지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팔란티어를 많이 씁니다만 AI 정보, 즉 정부 조직도 뭐냐면요,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 보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부 부처에서 나온 이러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치면은 주택의 공급이 어떻고 수요가 어떻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데일리로 국토부에서 뭐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보고서 써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수많은 중간 단계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 정부는 다 날려서 팔란티어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AI 정부가 지금 뭐 IT 정부, 디지털 정부처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다 팔란티어 시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러한 온톨로지, 데이터의 의미를 찾는 기술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 그 다음에 AI가 결합합니다. AI가 결합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지금 국방과 안보 쪽에 쓰이고 기업에 쓰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12월 달에 초에 보도됐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한국에서도 다양한 언론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란티어 또 앤드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무인, 제트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앤드릴이라는 곳과 컨소시엄을 외치고 여기에 오픈 AI도 들어오고 여기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에서 들어와서 스타링크가 결합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개의 스케일 AI라는 기업도 들어와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미국의 방위 산업체였던 전통 방위 산업체였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이라든지 이러한 프라임 기업들하고 대체하면서 미국의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걸려 있고요. 이 방산 산업의 미국의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요. 방산 산업에도 팔란티어가 대단히 강력한 컨소시엄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팔란티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사실은 매출 대비 주가라든지 순이익률 대비 주가는 너무나도 비쌉니다. 사실은 기대치가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의 매출이라든지 순이익률이 다른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까지는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논쟁이 많았어요. 경찰들 시스템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율을 예측하는데 이 예측률이 정확하게 흔히 말해서 반도체라면 수율이죠. 수율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진화시켜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 수율이 좋아지고 있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수율이 좋아지면서 기업들도 은행권에 써봤더니 좋더라, 또는 대형 기업들도 써봤더니 좋더라라는 흔히 말하는 간증 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없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팔란티어 코리아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하고 협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사실 현재 매출이나 수익률보다는 미래 매출과 수익이 경쟁 구도가 없고, 근데 팔란티어를 도입하면은 도입한 회사들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이 입증되어졌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가 대단히 많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1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10억 달러를 벌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서 10억 달러에 판 게 아니라 조건에 걸려 있었어요. 주식이 얼마 정도 가면 나는 성과로 내 주식의 일부를 판매하겠다라고 이미 뉴욕 증시에다가 신고를 해놓았던 가격이에요. 그 정보가 사실 6월 달에 유출이 됐거든요. 이 기업의 매니저들이 얼마에 판매하겠다라는 신고가들이 60달러도 있었고 75달러도 있었고 80달러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에 실현하겠다라는 문서들이 나오면서 저도 그거 문서를 보고서 팔란티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올해 말 2024년 말 2025년 초에는 그런 목표 주가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래서 그 경영진들의 보너스라든지 이런 거를 챙겨주겠다라는 것들의 의지가 있었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시그널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지금보다 조정기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조정기는 분명히 맞을 거지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률은 대단히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올해 올랐던 것처럼 300%가 넘는 성장을 할 것이냐에서는 당연히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멈출 거라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방산산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F-35는 멍청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방산 전문가들이 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스텔스 기능, 물론 그건 F-35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판명이 된 것은 스타링크,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죠. 레이더에는 스텔스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레이더는 스텔스를 잡아낼 수 없어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물체를. 그래서 스텔스 비행기라든지 스텔스 함정이라는 잡아낼 수 없지만 적의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오는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기능들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는 못 만들고 있지만 중국은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처럼 많지는 않지만 매달 꾸준하게 저궤도 위성은 중국은 전략 자산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중국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텔스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비행기에다가 5천억 달러에 그리고 1시간에 4만 달러가 들 거예요. 운영 비용이. F-35 같은 경우는. F-22는 더 심하죠. 그래서 F-22는 보편적인 전략 자산기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느냐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차 대전과 미소 냉전을 겪으면서 성장했던 이러한 방산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 국방부는 3번에 걸쳐서 디펜스 스트래티지, 국방 전략을 변화시킵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 때 여러분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올해 10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선거 한 달 전에 있었던 미국 국방 전략의 변화는 뭐냐면 faster and cheaper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기는 faster,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cheaper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왜? 적대 국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현무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천무가 얼마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1000발 있다고 생각해보죠. 1000발 했는데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이라는데 1000발을 썼어요. 근데 북한이 안 무너져요. 그럼 1000개 더 만들려면 한 2년 걸릴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뼈저리게 미국이 느낀 게 그거예요. cheaper, faster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돼야 된다. faster, 빨리 만들려면 뭐냐면 모듈 방식이 돼야 돼요. 방산을 위해서 특화된 물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물체를 모듈로서 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cheaper, 즉 빠르게 만든다는 건 결국은 싸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앤드룰이 만들고 있는 발키나라든지 이러한 무인 드론은 전통적인 드론하고 다릅니다. 미국이 만들고 있는 드론도 사실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 1억 달러, 2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싼 드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앤드룰이 만드는 드론은 수백만 달러인데요.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고체 추진 연료를 가지고 있어서 최고 속도가 마하입니다. 마하로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방 개념을 공군이 뭘로 봤냐면 CCA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영어를 잘 발음이 안 좋지만 Collaboratory Combat Air Force 이런 개념으로 해서 뭐냐면 F-35 인간이 조정하는 거는 딱 한 대만 필요합니다. 편대를 이루어서 보통은 공군이 공격하지 혼자 날아가진 않잖아요.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갈 때 인간이 조정하는 건 한 대만 있고 발킨이라든지 안드리를 만드는 제트 무인 드론이 같이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편대를 이루는 건데 이 드론의 가격은 F-35의 10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훨씬 치퍼, 패스트하게 만들어서 F-35가 지금 100대가 있다면 100대의 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대규모 공군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 제트 드론의 특징은 뭐냐면 비행기하고 인간이 운전하는 전투기하고의 경계선도 모호하게 만들지만 크루즈 미사일하고 경계선도 모호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러났던 첫 번째 개념이 일본어를 섞었죠.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겼던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는 일부는 마분지로 만들었어요, 드론을. 그래서 폭탄 싣고 가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하는 탱크에다 갖다가 자살 특공대 드론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개념이 뭐냐면 드론을 정찰 위성과 공격 위성으로만 쓰지 않고 크루즈 미사일과의 경계선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미국의 이번에 전략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크루즈 미사일은 대단히 여러분 고가의 미사일이에요. AI가 장착된 드론이 크루즈 미사일의 속도 대단히 빠릅니다, 여러분. 마하까지 날아가야 돼요. 빨라가지는 이 드론으로 날아가서 미사일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크루즈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그리고 발사할 때도 막 추진 장치에다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추진 장치도 대단히 고성이 아니죠. 드론처럼 띄우면 돼요. 띄우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개념으로 바뀌면서 전략 무기의 개념이 바뀌는 건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호로위츠라든지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이 투자한 실리콘밸리 기업이에요. 이 안드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이름 바꾼 데다가 여러분 퀘스트, 페이스북에 만들었던 이 VR 기계를 만들어서 매각했던 기업이에요. 그 매각했던 돈으로 안드루를 만든 거고 여기에 실리콘밸리의 돈들이 들어온 겁니다. 안드루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M&A를 합니다. 여러 기업들을 M&A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호주에 납품했던 고스트라고 하는 무인 잠수함, 일종의 드론형 잠수함을 지금 호주 해군에다가 지금 안드루는 납품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인수한 거예요. 이미 미국 국방부하고는 관계를 터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드는데 또한 여기다 중요한 안드루의 특징은 뭐냐면 다 소프트웨어가 단일합니다. 운영체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탱크의 운영체계 들어보셨어요? OS? 비행기 OS 들어보셨습니까? 잠수함의 OS 들어보셨어요? 앤드릴은 모든 무기체계 OS를 통일시킵니다. 그게 라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영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악 작전실에서 필요한 팔란티어의 고담이 찰떡궁합인 거죠. 그러면 훨씬 더욱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담이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 앤드릴이 가지고 있는 라티스라는 운영체계에 의한 군사작전들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앤드릴과 팔란티어는 찰떡궁합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거기에 또 오픈 AI도 결합을 했어요. 오픈 AI는 뭐가 중요하냐? 드론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드론을 할 때 한국에서도 북한 드론이 왔을 때 그걸 못 잡아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레이더에 드론이 보이는데 뭐하고 구별이 잘 안 되냐면 새떼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새떼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노하우를 학습 효과, 러닝 커브를 가져가면서 이걸 인식하는 것이 사람이 합니다. 한국은 지금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그 드론 방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학습 효과를 키웠던 친구들이 좀 있으면 항상 제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불러서 교육을 해서, 교육하는 사람은 물론 있죠. 교육을 다시 해서 새떼하고 드론을 구별할 때쯤 되면 또 제대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AI가 도입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오픈 AI가 들어가서 패턴들을 보고서 저것이 드론인지 새떼인지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시스템에는 오픈 AI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전쟁의 개념에서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의 탱크가 들어가고 뭐 장갑차가 들어가요. K1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얘네들이 통신 설비가 있는데 통신에 방해 통신이 들어오면은 블라인드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 적진 속에서 배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SK나 KT가 5G만 깔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 뭘 연결합니까? 요즘은 스타링크를 연결하는 거죠. 스타링크가 모두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에 요만한 안테나만 다 달면. 그래서 요즘 여러분 대한항공 타셔서 인터넷 되시잖아요.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스타링크가 이제는 모든 비행기에, 배에, 탱크에, 모든 전략 자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통신이 된다라는 거고, 이 통신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팔란티어의 고담에 연결되는 거고, 이 통신을 연결한 이 장비에는 레티스라는 안드릴이 만드는 운영체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훨씬 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산업체가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파괴적으로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장기화되더라도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방산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뭘 맡았습니까? 정부 예산 효율성위원회, 도지라는 걸 맡았잖아요. 그러면 국방비 아껴야 돼요. 국방비 어디서 아낍니까? 로키드 마틴의 F-35를 줄이면 돼요. 앞으로 더 생산하는 거 스톱하고 여기 있는 것만 운영하고. 왜요? F-35가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대씩은 필요해요. 편대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더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에 10분의 1만 써도 나머지가 지금 다 가능해지고 더욱더 파괴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국방비를 절약하는데 국방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맨하탄 프로젝트 for 디펜스 AI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AI가 아니라 국방 AI를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뭡니까, 여러분? 1943년부터 46년까지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초기에 이 부분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2025년, 내년이죠. 2026년 압도적으로 빠르게 국방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바꿔서 중국을 압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다 계산 속에서 있다라는 거고, 대단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미국의 어떠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제가 뭐 그럴 투자자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제가 정말 투자자라면 로키드 마틴 보잉에 숏 들어갈 것 같아요. 고점일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이것이 고점이냐 아니냐 항상 여러분 기대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이 종교 같은 투자가 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팔란티어 주식을 액면가로는 700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산 거 아니죠. 이렇게까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요. 저는 근데 한 20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투자를 했지만 저도 지금쯤이면 일부를 그 커버드로 해서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목표 주가를 정하고 있어요. 그 목표 주가를 이번 연말에 확정할 생각이고, 그걸 이상이 올라가면 이번에는 한 40% 정도를 차익 실현을 할 생각이에요. 세금을 25% 내더라도. 왜냐면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제가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를 두려워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러나 나머지는 롱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은 찾기 어려워요. 그건 S&P 500의 지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저가 매수 찾는 것은 저기 진짜 모래밭에서 뭐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학습을 조금 해나가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팔란티어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0%를 빼지는 절대 않을 거고요. 맥스 한 40%를 뺄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그 시기는 올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거는 저한테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도지에서 어떠한 예산 삭감 절차를 밝힐지를 지금 밝힐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전략을 발표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트럼프는 2기 행정부입니다. 2기 행정부라는 것은 집권 이제 4년이 임기인데 집권 3년 차하고 4년 차는 아무리 강력한 대통령도 레임덕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집권 1년 차고 2년 차에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1기 집권 때는 사실 계획도 별로 없이 당선이 됐었어요. 누가 트럼프 됐을 거라고, 힐러리가 다 될 거라고 다 100%다 된다고 다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 싱크탱크에서도 집권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지라는 것도 있어서 도지가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방에서 확실한 프레임워크를 걸겠다. 여러분, 록히드 마틴이 순수하게 그래 바뀌니까 우리는 물러날게, 역사적으로 사라질게 빠이빠이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록히드 마틴의 후원금 받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이 헌드레드예요. 엄청난 갈등을 할 거예요. 막말로 그런 음모론도 있잖아요. 뭐 케네디를 이런 방산업체에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중냐 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록히드 마틴이 후원했던 것이 국회의원만 있겠어요? 미국의 그 많은 국방부에 일하는 별들 다 퇴역하고 어디서 일해요? 방산업체에서 일해요. 어마어마한 이해의 카르텔입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깨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실행하겠다면 정말 익사하고 싶죠. 그래서 이 갈등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지의 계획을 보시고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저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갈등들이 수면에 오르면서 정말로 막 총질이 오가는 건 아니더라도 계엄이 오가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심각한 갈등으로 양상이 나면서 이 도지의 계획이 실패로 들어가거나 국방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즉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장악하려고 하는 실리콘밸리의 세력이 3일천하로 끝날 수도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주가는 다시 하락의 국면으로, 아무리 펀다멘탈이 좋아도 미래의 매출의 성장이 셀링, 일시적으로 이 천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는 올라가다가 더 이상 상승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의 계획이 매우 현실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국방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저항선들을 충분히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럼프라든지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들이 뚫어낸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팔란티어 주가도 로켓을 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